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선의 성의보감.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원장님의 그 다이어트, 비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 비포와 애프터를 살펴보고 그 폐경 이후에 그렇죠. 비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폐경이 요즘은 좀 많이 앞당겨졌어요. 대부분 평균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만 50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72년생, 74년생이어서 생리가 끊겨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이제 아래 질이 너무 말라요. 이렇게 이제 문의가 옵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가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아유, 아직은 폐경 나이는 아닌데 폐경일까? 생리를 안 하면 제일 무서운 건 자기는 아직은 그래도 50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임신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폐경을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딱 해보면 의외로 지금 72년생, 73, 74가 폐경이 되셔서 옵니다. 그러면 꽤 빨라지고 있네요. 최근에 어떤 학회에 가서 앉아있는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궁근종이 많아질까요?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네. 정말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출산 기왕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산을 좀 많이 하고 자궁이 열심히 일을 해야 자궁이 제일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일 잘하는 거 임신하는 거잖아요. 아기가 임신이 되면 애기 잘 키우고 그 역할을 얘가 열심히 했을 때 자궁으로서 순환도 돼. 자, 임신할 때 혈류량이 얼마나 몰려들고 자궁으로 모든 에너지가 다 몰려듭니다.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자체가 일단은 출산을 안 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자궁은 자궁으로서 기능을 좀 못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근육에 변성이 왔을 때, DNA 변성이 왔을 때 근종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DNA 변형이 근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 근종이 많아졌다는 건 자궁에 어쨌든 DNA 변형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종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폐경이 빨라지고 있고 그럼 여자들이 되게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안 했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될 수 있으니 저는 오늘 제가 폐경을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폐경 환자를 제가 만날 거니까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과연 언제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 폐경이 됐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만과 우울입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우울해요. 우울해. 나 정말 밝은 사람. 맞아요. 그거 인정. 개그맨이 꼬기맨이기 때문에 아직도 못다 이룬 개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밝겠어요. 근데 우울해요. 이게 이제 그런 호르몬 영향을 그렇게 우리가 받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는 정말 제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이라는 문제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절대 날씬이라는 단어랑 절대 상관없이 컸기 때문에 그냥 비만은 비만이려니 그리고 이제 뭐 살이 좀 있는 건 당연하려니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유튜브를 오래 찍으면서 작년에 이제 폐경이 오면서 내가 좀 몸이 변하고 있고 몸이 무거워지고는 있었지만 먹는 방법은 똑같았고 다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근데 내 몸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엄청 날씬한데 실제로 보면 완전 빼빼하다더라. 그 정도로 이 화면에 좀 확대돼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이 벌어진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이기 시작해. 옷이 벌어졌고 막 팔뚝이 막 미어 터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가운이 많이 빨아서 줄었으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낙관이었어요. 계속 낙관했는데 어느 날 가운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휙 던져놓고 그래 프리사이즈 뭐 하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한참 환자한테 비만 이야기를 저는 비만 클리닉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르는 자 분명히 날씬해졌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와가지고 원장님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저한테. 설명 한참 하는데 배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그게 뭐 불과 이제 2달 전이에요. 그때 제가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의사고 병을 알고 병을 지속시키는 거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한 2달 좀 넘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폐경이 되면 정말 남들은 감지 못하는데 나도 감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모든 옷이 다 짜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살이 딱 찌는 자리가 내가 우리가 출산 때 가슴이 커지고 등 주변, 팔 주변으로 다 살이 모이고 복부로 지방이 모이거든요. 그때 이제 태아를 보호하려고.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에다 수유를 하기 위한 이렇게 제반 시설을 막 만들 거 아니에요. 수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다 있던 애들이 이제 수유가 끝났잖아요. 수유가 끝났어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가 폐경과 함께 다시 내가 마치 애도 없는데 그러니까 임산부의 몸체형으로 변하고 있는 딱 자리가 팔뚝이 굵어지고 가슴이 커지고 상체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출산 이후부터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폐경을 준비한다고가 아니라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원래. 그래서 계속 살을 찌기 때문에 이 출산 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그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50대 앉아서 이렇게 무릎이 아픈 이유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모르죠 우리가. 그럼 원장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도 뭔가 건강한 다이어트, 준비되는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젊을 때는 굶으면 돼요. 완전 굶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있어. 근데 저희가 폐경기 때는 굶을 수가 없어요. 굶으면 어지럽고 돈 더 들어가요. CT랑 다 찍어야 돼요. 뇌출혈 된 줄 알아요. 빙빙 돌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폐경을 준비할 때 어떻게 비만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죠? 비만과 우울증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생리량이 줄거나 또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거나 뭔가 모르게 무기력해지거나 어쨌든 내 몸에 내 정신이나 뭐 주변 사람들 보는 시선 내 모든 것들이 조금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생량이 일단 우선 줍니다. 물론 폐경기 가까워 생량이 느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궁 자체에 그런 변종인 근종이 엄청 커지거나 뭔가 작동을 하면 이제 생량이 엄청 늘어지는 거거든요. 생리를 많이 콸콸 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만 어지럽고 피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생리를 많이 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니 생리량이 주는 건 당연한데 너무 주는 거랑 또 내가 정말 이게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가까운 선배가쌤하고 교감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폐경하자는 폐경이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관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안 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은 떨어뜨려 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폐경이 되면서 내일이 되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제가 너무 놀란 게 나는 아직도 너무 열심히 아직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어디 들어가서 뭐 사이트에서 뭐 찾는 거 절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눈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처음으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못 알아먹겠어요. 빨리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노화를 또 내가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를 내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이때 이제 50대 어쨌든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고 체크를 못하면 내가 지금 현 상태가 폐경이 왔구나, 우울증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거를 아예 인식을 못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각인하고 있어야 되고 상기시키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여자는 다이어트 샵을 가거나 성형외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를 먼저 가서 내 몸을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다음 후처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폐경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폐경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폐경이 되면 생리도 안 하지, 또 신랑과 관계도 좀 많이 소원해지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뭔 일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정말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요실금, 방광염 이 정도는 이건 치료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오시고, 폐경 그까이 거 그냥 지나가는 거겠지, 늙는 건데 뭐 이러면서 계시다가 이제 폐경하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나면 극도로 위축성 질염이 와요. 그게 뭐냐면 질이 위축이 돼. 너무 따가워져. 그리고 뭐 속옷만 입고 있어도 닿기만 해도 따갑고, 여행 가면 아파서 못 걸어다녀요. 따가워. 그 정도. 그래서 그냥 맨날 차 타고 가는 거나 가고, 이런 거 아니고 휴양지 가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이에 맞는 이런 상황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거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유 내가 늙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50대부터 가열찬 내 인생의 나머지 반,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50년은 어찌 애 낳고 뭐 애 키우고 그렇게 주변 일을 좀 둘러보면서 살았다면 50부터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와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성생과에 와서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하고 교감을 하고, 그래서 내 상태를 알았다면 그 후 처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일단은 폐경됐는지 여부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이 아직 안 됐거나 아주 조금 여성 호르몬 수치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 수치를 보고 이제 폐경 좀 남았네요. 6개월 남았네요. 1년 남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그걸 자궁이나 이런 상태를 보면 저희가 한 몇 개월 정도 남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저는 생활 플랜을 말씀드려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주시는군요. 이제 다이어트를 진짜로 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자들, 젊은 애들도 너무 날씬한데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 기운이 없고. 근데 제가 처음으로, 예를 들면 이때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유튜브 비포, 지금 제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감히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 내가 60대까지 유튜브를 찍을 때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조금은 좀 더 찌지 않게, 더 날씬해진다는 건 보장할 수 없지만 더 찌지 않게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인간이고 환자도 인간이잖아. 서로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서 제가 꾸준히 저를 관리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